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뭐 율사 출신도 아니고요. 뭐 법조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태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법조인이 아닌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어저께 나오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도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내란수계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도로를 활보하고 웃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태를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법률적인 탈옥이다. 그러니까 법이 허락을 해준 탈옥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비슷하게 이번에 이제 의총장에서 비슷한 정의를 내리는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구나. 다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법률적 탈옥이라는 정의를 좀 내리고 싶고요.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전부터 검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익히 들었지만 22대 국회 일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이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24년 7월이었죠.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이 한 번도 하지도 않았던 출장 수사라는 거를 김건희에게 이제 가서 마치 무슨 조공을 바치듯이 핸드폰도 반납을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어떻게 검찰이며 진짜 문제가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저렇게 비춰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 앞에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계시지만 또 어쩌다 보니까 명태균 진상조사단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검찰 내에 있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감한 우리 공익제보자시죠. 강혜경 씨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그 정치자금법 문제 그리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명태균 씨가 진행했던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갔는데 라고 말을 한 게 24년 4월인데요. 그 시점부터 열심히 진행되던 검찰의 수사가 딱 멈췄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갑자기 명태균에게 그 황금폰이라는 거를 버리지 그랬느냐. 뭐 잘 모르겠지만 창원에 마창대교라는 데가 있나 봅니다. 마창대교에다가 던지지 그랬냐 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나오는 걸 들으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검찰의 모습이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반 국민에게는 절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요일을 기준으로 원래는 계산을 하던 게 갑자기 시간 단위로 가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수계가 자유롭게 거리로 활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는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실은 지금 저기 앉아 계신 김용민 선배님과 제가 22대 국회 등원하는 과정에서 많이 만나 뵙고 또 인터뷰도 하는데 21대 때부터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역사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22대가 만약에 시작이 잘 되면, 그리고 제가 등원을 하면 김용민 의원님께서 역사계 관련된 일들은 열심히 도와줄 테니 김용만 의원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한번 도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못해 동의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못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것 중에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얼마 전에 있었었던 우리 당의 행사였는데요. 우리 당 말고도 다른 당에 계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셨던 건데, 여기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내용들을 정리한 걸 보면서 제가 원래는 친일청산이라는 큰 이 목표를 갖고 왔는데, 그 친일청산이 잘 되지 않은 게 이 군부독재까지 이어졌고, 그 군부독재가 저는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까지 이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원대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수 있겠다 해서, 오늘 또 마침 점심을 또 존경하는 민영배 의원님과 우리 모경종 의원님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두 분께서 검찰개혁 TF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6년생 39인데요. 재산도 많이 없고 지금까지 무슨 유착관계를 가질 만한 그런 인생 경험도 많이 없는 게 약점일 수도 있지만 강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찰을 상대로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걸 내세우면서 좀 싸워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개혁에도 우리 많은 선배님들 모시면서 좀 같이 참여를 하고자 하니까요. 혹시 지금 유능하신 분들께서 다 챙기고 있지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가차없이 아주 용기 있게, 물론 지금 검찰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생성을 해서도 문제를 만드는 걸 지켜볼 수가 있지만, 또 그런 풍파들을 겪으면서 또 단단해진다고 선배님들이 얘기를 주시니까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의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용기 있게 다시 한번 낙심이 아니고 작심을 해서 더 가열차게, 제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못 이길 수 없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그 과정이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잠깐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구호를 하나를 꼭 다 외치신 것 같아서, 현재는 신속하게 내란 숙의 윤석열을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정말 불면의 밤을 며칠째 아마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민망하고 국민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제가 후배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체포처럼 48시간 내에 결과를 보는 거는 시로 계산하고, 구속처럼 일단 경찰 10일, 검찰 10일, 또 연장하면 10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장 3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거는 날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법에서 이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 판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지 판사는 완전히 그걸 갖다가 섞어버린 거 아닙니까? 수십 년간의 법률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것을 섞어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구속 수감자들도 내 것도 틀렸네, 나도 한번 청구해 보겠네, 혹은 형기를 다 살고 나간 사람도 내가 한 것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형사적인 거는 다 소급표가 있으니까요. 내 거에도 잘못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지금 따져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것을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갖고 있다가 갑자기 윤석열 파면 선고가 다가온 그 직전 주에 선고했다는 것이, 저도 그런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이상해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2월 4일날 윤석열 측이 신문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20일날 양쪽 자료를 다 받아본 후에 20일날 신문기일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21일날 결정은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검토한 배석들이 다 있고, 24일이면
법관 인사발령회에서 새로운 배석이 올 텐데 그걸 갖다가 다 배제해버리고 21일 날도 결정을 안 내리고 그 다음에 이걸 3월 7일까지 6일까지 미뤄졌다는 것이 저는 정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법원은 그렇다 치고 검찰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배울 때는 이 인신구속에 대한 것은 여기 이건태 의원님이라든가 검사분들 다 아시지만 기록의 맨 앞에 부전지를 해서 빨간색 글씨로 언제까지 구속기한이고 그 기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불안하니까 하루 이틀 전에 다 구속 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뭐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도 기록에 다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맨 표지 앞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서 그때까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놓친다는 게 그것도 이런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또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그걸 갖다가 지적하는데 아무런 고심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례적인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좀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지금 그 경험인데요. 이번 주 정말 제 11일이나 12일 혹은 14일 날 만약에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이례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정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렇게 다 모여서 금요일부터 계속 광화문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가 아마 지도부에서 판단하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주가 될 것이므로 더욱더 힘을 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꼭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했던 금요일 오후와 그리고 주말이 이 불면의 밤, 악몽의 밤으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블랙스완이 출몰한 것 같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었던 윤석열이 법원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이는 단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내란죄의 실체는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결코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의 중대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으며 이는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민주주의의 수호와 대외 신인도 회복, 민생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국론 분열과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민의힘 공천 개입 등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길은 조속한 파면뿐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 대개혁을 위한 길에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었습니다. 포브스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GDP 킬러이며 계엄의 경제적 대가는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 역시 계엄령 선포로 인해 한국 증시와 원화가 폭락하고 경제가 암울한 전망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율도 4.45원 오른 1446.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파면이 필요합니다. 저출생, 생산성 저하, 사회개혁과 같은 중요한 경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과의 동행이 더 이상 어렵습니다. 파면 이후에는 KDI가 전망한 대로 2%의 경제 성장을 넘어서는 더 강력한 경제 회복을 우리 민주당이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왕자의 게임에 나온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Chaos is not a pit. Chaos is a ladder. 혼돈은 수렁이 아니다. 혼돈은 사다리이다. 작금의 혼돈이 우리나라의 수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말한 회복과 성장으로 가는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과 함께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꼬봉 심의정을 사퇴하라! 윤석열을